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절제된 느낌 속에 작가의 정신세계와 철학을 담고 있는 그림 단색화. 한국의 독창적인 미술 사조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화단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단색화 열풍은 미술 한류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는 국내 미술계 발전과 더불어서 미술 한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님이신데요. 침체에 빠진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랑의 역할, 그리고 미술 한류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선은요, 이 한국화랑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는 1976년에 현대미술을 소개하던 12개의 한국 1세대 화랑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돼서요. 1991년에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는 142개의 화랑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협회는 1차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획 전시를 통해 작가를 발굴해서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전속작가 제도 시행과 작품 보증서의 자율적 발행 등 미술시장의 건전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아트페어의 주최와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지원하면서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꾀하고 있고요. 네. 매년 화랑들만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를 통해서 한국 현대미술의 동향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은 또 어떤 규모이고 어떠한지 이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겠다면요. 네, 지금 단색화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한국 추상 미술 1세대 작가들의 그 흐름을 지칭하는 말인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미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국제적으로 주목을 네.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미술품을 전시한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술관 그리고 화랑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술관하고 화랑의 차이점은 미술관은 비영리기관이고 네. 화랑은 영리기관인 것이 뚜렷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화랑에서는 작가를 발굴해서 키우고 또 그 작품을 판매해서 그 영업적으로 또 작가들을 그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고요. 네. 미술관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대중에게 우리의 현대미술을 교육시키고 또 그 작가를 알리고 하는 그런 대규모 전시들을 통해서 작가를 또 키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 발전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미술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회장님, 이우환, 또 천경자 등의 위작 시비가 또 있기도 했고요. 일부 기업들의 비자금 문제도 또 불거지기도 했단 말이죠. 미술 시장에 또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정부가 위작을 근절하기 위해서 미술품 유통법을 내놨는데 화랑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좀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그 위작의 문제 또 어떤 그 부정적인 비자금으로 작품을 구입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네.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미술계 전체를 본다면 극히 아주 소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뭐 위작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화랑협회의 회원들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요. 또 일부 정말 사람들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위작 문제는 뭐 이런 명작이 있는 한 또 그림이 돈이 될 수 있는 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언론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미술계 전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화랑을 포함해서 민간의 전시 공간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좀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늘 이제 강조를 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미술계 발전을 위해서 화랑이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관은 사실은 너무 숫자가 미미합니다. 뭐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우리의 미술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랑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새 사실 2008년에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이후에 거의 10년간 지금 화랑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전시를 할 때는 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록을 제작한다든지 작품을 운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소규모의 지금 현재 화랑들이 그런 걸 다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네. 정부 차원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화랑에서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국제 아트페어,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해서 작품을 파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화랑인 화이트 큐브라든지 이런 대규모 화랑들도 거의 매출의 70%를 이런 해외 아트페어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또 화랑을 통해서 이런 아트페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랑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곧바로 작가를 지원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게 좀 상반된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네. 투자의 목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함에도 세제 혜택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술계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후자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악재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 미술품 구매와 세제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좀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그 나라의 작가의 작품 가격이 그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백남준의 작품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거랑 거의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비싸게 사줘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그 작품의 가격이 바로 그 나라의 국격하고도 맞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물론 투자를 위해서도 작품을 살 수 있지만 네. 또 기업들이 그 작품을 컬렉션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또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그 세제 혜택까지 받는다면 정말 더욱더 이런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업에서 작품을 살 때 500만 원 정도밖에 손비 처리가 안 되고 더 이상의 비싼 작품을 살 경우에는 그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작품을 많이 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좀 그 작품을 사서 세제 혜택을 받아서 미술관의 작품을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명작들 이런 네. 그 좋은 작품들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그 세제 혜택의 그 액수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합니다. 예. 올해 초에 회장님께서 이 화랑의 미술품 겸업을 금지하는 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다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풀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경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좀 태생부터가 좀 다르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 뭐 크리스티나 뭐 소더비나 이런 세계적인 경매 회사들은 그 경매를 위한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네. 저희 화랑에서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좀 큰 대형 화랑들이 직접 그 옥션에 뛰어들어 가서 그래서 본인의 그 다루고 있는 많은 작가들을 그런 옥션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병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화랑과 1차 시장인 화랑과 또 2차 시장인 경매 시장이 좀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 회사들도 지금 서울 옥션이든 K 옥션이든 그런 그 화랑하고의 분리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미술계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미술 한류를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K-팝, K-드라마, 정말 열풍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미술도 하나의 정말 강력한 무기 콘텐츠란 말이죠. 그렇죠. 예. 최근에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나?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요. 알고 싶은데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우리의 단색화가 뭐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도 대거 알려졌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뭐 해외의 많은 미술관과 또 화랑에서 그 전시를 통해서 우리 단색화 작가들이 많이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면 뭐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정창섭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인데요. 이 작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들, 우리 미술이 이제 한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해외 경쟁, 이 아트 페어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위축되어 있나?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이게 10년 늦게 출발했다고 하는 아트바젤 홍콩이 매년 7만 명의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뉴스도 기사에서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의 국제 아트페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국제 아트페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실은 사단법인의 화랑협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그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홍콩의 경우에는 네. 홍콩은 전체 그 지역이 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전 세계 많은 그 금융 거래들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품 거래도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네. 지금 홍콩은 완전히 미술의 허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몇 년 수밖에 전부터 없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저희 나라가 당시에 그 양도소득세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저희 미술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세수가 뭐 몇 년에 걸쳐서 뭐 몇십억에 이르는 아주 지극히 저조한 그런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계에서는 이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 수천억 원의 그 손실을 보면서
약 뭐 몇십억의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홍콩처럼 면세구역으로 뭐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 금융 허브가 되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 3월에 화랑 미술제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총 네. 94개의 화랑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아트페어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한국화랑협회에서 뭔가 유명한 작가를 이제 발굴하고 네. 좀 키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 화랑미술제 소속 작가들이 어떤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9월 20일부터 하는 키아프 한국국제미술제와 또 이제 3월에 저희가 회원 화랑들을 중심으로 하는 화랑미술제 2개를 저희 화랑협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랑미술제는 그야말로 지금 한국의 현대미술의 동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페어로 또 많은 신진 작가들을 그 페어를 통해서 소개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좀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가실 때 국국립미술관 많이들 찾아가시잖아요. 네네. 네,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미술 작품들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정말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을 텐데, 좋은 작품들이 국국립미술관에 많이 걸리려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매년 일정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미술관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는 화랑협회를 대변하기 때문에 또 미술관 측에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미술관의 그 예산이 부족한 것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보다도 아까 그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줘서 좋은 작품들을 기업들이 구입해서 기증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술관들은 좋은 작품을 확충할 수가 있고, 또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그 국가의 그 미술에 대한 인식, 또 우리의 미술 문화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화랑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화익 갤러리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봄이어서 제가 꽃을 좋아하고 많은 네.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꽃을 소재로 하는 그런 이제 2인전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 작가와 또 동양화를 하는 젊은 작가와 두 사람이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젊은 작가들을 늘 이제 눈여겨보면서 발굴해서 그 작가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작가들의 미술 시장이 국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사실 홍콩 크리스티와 함께 2005년부터 거의 지금 10여 년간 많은 작가들을 지금 해외 시장, 해외 컬렉터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가가 김동유라는 작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최영걸 작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지금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시를 하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저희는 물론 이제 젊은 작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견이나 원로 작가들도 또 사실 그동안 재조명이 되지 못해서 그냥 시골에서 좀 묻혀져 있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도 저희가 많이 좀 찾아내서 네.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예는
공주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임동식 작가라고 있어요. 네, 아주 시골에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전시하고 또 크리스티나 이런 해외 아트페어까지 알리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네. 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회장님의 갤러리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 네. 회장님 이력을 좀 살짝 이제 찾아봤어요. 네네네. 이제 대학 전공이 영문학이시더라고요. 네, 석사 네. 과정에서 이제 미술사학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은 이제 전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네네. 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림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미술반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국문학자셨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예술가로 사는 거는 너무 힘든 삶이다. 그러니 네. 영문학을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 아니겠느냐 네. 해서 제가 이제 영문학을 하게 됐죠. 하지만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술의 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진학할 때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 그림이었고 네. 그림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전공을 하고 그런 거를 평생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술사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제가 이제 그 초창기 큐레이터로 시작을 했죠.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국민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회장님,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희망의 메시지 또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미술이 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서로 공감의 대상이 되고 소통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화랑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옛날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그 미술에 관계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미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화랑의 문턱은 굉장히 낮아요. 또 뭐 입장료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주말에 좀 가족 단위로 많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점이 아까도 말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술을 주목하는 시기이라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우리의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다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미술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전도사 화랑. 앞으로 대중과 작가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예술 대중화, 나아가서 미술 한류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얼어붙어 있던 우리 미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한국화랑협회의 활약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한국화랑협회 이화익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